팟캐스트 레이얼스 유진상가 리노베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상가의 기억에 앞서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서울은 자연 속의 도시로서 산과 물길은 서울의 도시 영역의 분리부터 유휴 공간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함께 자연을 통제하며 파편화된 자연은 도시와 공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인프라가 깔리면서 고가 같은 교통 인프라 건설은 한국의 영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축조물로서 도시 경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상가 아파트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적인 건물로서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낙후된 상가 아파트들은 새로운 도시 문제로 대두되면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개한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복개지 위의 상가 아파트는 도심 하천의 연결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상가 아파트인 유진상가는 이러한 하천의 복개, 고가도로의 건설, 도심촌의 복원이라는 서울의 근대화 역사를 함께하며 그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준공된 유진상가는 두 개의 주거동이 중점을 사이에 두고 대칭 형태로 홍제천 복개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77년 서측의 통일로 위로 홍제고가가 건설되었고 95년에는 내부 순환로가 건설되면서 주거 비동의 일부가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11년에는 서측의 홍제고가가 철거되었고 현재는 덮여있던 동측의 홍제천이 복원되면서 유진상가 지하로 흐르는 하천길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진상가는 준공 당시와는 전혀 다른 도시적 컨텍스트를 갖게 되었고 이번 유진상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이러한 도시적 컨텍스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유진상가를 서울의 팟캐스트로서 바라봤습니다. 이질적인 레이어들의 중첩 공간을 드러냄으로써 유진상가가 파편화된 자연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커넥터 역할을 하며 도시 속의 새로운 레이어로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도출을 위한 주변 맥락 분석입니다. 사이트의 지하로는 홍제천이 흐르며 지상 4층 레벨로는 내부 순환로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남측의 인면은 준공부터 함께한 인왕시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진상가는 홍제동과 홍은동 경계에 있는 건물로서 내부 순환로와 함께 도시의 장벽으로 읽히며 인왕시장의 접근과 홍제천길의 연속적인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특징을 보면 노후주거단지의 비율이 높으며 인근 고등학교가 없어 지속적으로 젊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은 서북부 교통의 유충지로서 3호선과 도심으로 들어가는 통일로가 교차합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주변 문화시설은 부족한 편이지만 주변의 자연 요소는 매우 풍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홍제동의 자연,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관계 인구를 레저와 관광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전거와 등산이라는 레저 콘텐츠가 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진상가를 관통하는 홍제천 자전거길은 바이커들의 성지로서 망원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며 사이트를 둘러싼 여러 산들은 또한 등산객들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을 통해 도심과 연결되며 홍제천 길을 따라 홍대문화공원까지 연결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자연과 인프라스트럭처의 공존입니다. 자연과 인왕시장이라는 주변 자산과 연계한 레저 관광 컨텐츠는 기존의 주거와 상가가 변형된 호텔과 마켓과 함께 홍제동의 자연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연결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공간 계획입니다. 유진상가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나누어 각각 레이어들의 중첩과 오픈, 삽입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층부입니다. 기존의 1층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시장 상권을 썬큰 형태로 지하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자전거 도로를 통한 홍제천 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홍제천이 갖고 있던 자연 요소가 시장 중심부로 흐르며 시장 방문자들은 새로운 시청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홍제천길을 4개로 인왕시장의 방문자를 홍제천 방문자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홍제천길과 인왕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저층부를 개방하고 중앙에 열린 홍제천길에는 수변 마켓이 열립니다. 성큰 플라자에서는 이벤트가 열리며 수변 마켓의 입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제천길과 연결된 수변 마켓과 이벤트가 열리는 성큰 플라자의 모습입니다. 수변 마켓은 동서로 이어져 있는 지하의 홍제천길과 램프를 통해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인왕시장과 마주한 개방적인 인면의 모습입니다. 남측에 기존 가열상해가 있던 필로티 공간은 외부 보행자를 건물 중앙의 수변 마켓으로 이끈과 동시에 지하 자전거 길이 올라오는 램프와 이어집니다. 주차장으로 쓰이던 북측의 필로티 공간은 기존의 벽돌 외벽과 공존하는 마켓의 또 다른 입구가 됩니다. 유진상가의 또 다른 특징이 내각으로 잘린 동측의 인면은 이벤트가 일어나는 선큰 플라자의 캐노피가 됩니다. 또한 수변 마켓 내부로 동산을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층부의 기존 주거는 레저 호텔로 바뀌며 중정에는 보행로가 램프를 따라 수직적으로 연결됩니다. 잘려나갔던 주거동의 일부를 중축해 중정을 내부화시키고 아트리움을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바뀐 두 주거동 사이에 중정에 놓인 보행 램프는 건축적 산책로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세 타입의 넓은 주거 평면은 3인부터 6인까지 숙박할 수 있는 호텔로 바뀌고 넓어진 복도에는 보행 램프가 위치하며 기존의 발코니도 확장했습니다. 확장된 발코니는 기존 주거의 외벽과 함께 구성됩니다. 또한 보행로를 타고 올라오는 라이더 투스tek과 정비를 위한 넓은 현관을 호텔 평면에 계획했습니다. 기존의 넓은 아파트 복도가 보행 램프와 합쳐진 모습입니다. 중정의 모습이고 밑에 수변 마켓이 보이는 아트리움입니다. 내부 중정을 보행 램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열린 홍제천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가 상하부의 새로운 레이어입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쓰이지 않았던 고가 하부 공간을 활용하고 잘려나간 흔적 위에 증축한 새로운 메스는 고가의 레벨 위에 새로운 활동이 일어납니다. 고가 하부와 상부로 메스가 증축됐습니다. 증축된 최상층에는 도서관과 공연장, 가변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파빌리온들이 위치합니다. 증축된 고가 하부 공간에서 달리는 차 위로 클라이밍과 같은 레저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고가 상부에서는 달리는 차들의 역동감을 느끼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짐과 스파가 위치합니다. 최상층의 도서관에서는 홍제동 조망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둥과 보에 증축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어 옛 재료에 파티나와 대비되는 금속과 투명의 재료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인면 계획입니다. 건물 중앙의 호텔 파사드는 보존한 기존 외벽과 새로 생긴 발코니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서측 인면은 통일로에서 수변 마켓으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환영하는 기울어진 사선의 메스입니다. 우측의 성큰 플라자 상부의 기존 예각 메스를 살린 인면은 반투명 재질로 하여 건물 구조와 뒤에 고가가 함께 보이도록 계획했습니다. 저층의 마켓, 중층의 호텔, 상층부의 문화 공간은 각각 세부 프로그램들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페르소나입니다. 바이크 코르들은 홍제천 길을 따라 수변 마켓으로 진입해 끼니를 해결한 뒤 바이크 호텔에 머물거나 레저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도 마켓에 들리고 상부의 호텔 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레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치 청계천과 광장시장이 합쳐진 듯한 수변 마켓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도 휴일에 최상층의 도서관과 운동시설을 이용합니다. 단면상에서 본 프로그램의 배치입니다.
수변 마켓과 호텔은 인접한 인왕시장과의 연계 또한 고려했습니다. 기존의 벽으로 인식됐던 저층부의 인면을 개방하고 홍제천과 유진산과 그리고 인왕시장의 이용자들의 연속적인 동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홍제천 길에서 언제든 진입이 가능한 유진상가는 겉은 메가스트럭처 같이 보이지만 내부는 온전히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전경의 모습입니다. 지하의 자연하천과 고가도로 그리고 인왕시장이 공존하는 대지 위에서 각 공간들의 커넥터로서 유진상가를 상상해봤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짧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여기가 실내예요, 실내예요. 여기는 실외. 저 위에 제목이 도서관 쪽은 창을 선착은 구조물만 그동안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아직은 그러면 약간 벤틸레이션이 되게 떠 있거나 뭔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리노베이션이라고 있는 남기는 부분하고 전용되는 여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남기는 부분은 주거동의 외벽 부분과 동축 부분에 예각의 형태였던 메스를 구조를 살렸고요. 그리고 수변 마켓 쪽에 진입하는 피로티 공간에 있는 외벽을 살렸습니다. 부장님 말고 다른 이번 저 붉은 부분이 저축된 거고 살색 부분은 붉은 것과 흰색이 중축이고 회색이 기존. 기존 건물에 덧대서 조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그리고 매우 감각적으로 아주 유효하게 건물을 잘 설계했어요. 멋있는데 그 전에 건물이 훌륭하다고 감상하기 전에 이게 그러면 훌륭한 것만큼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저같이 밝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결국 유진상가 지금까지 안 됐던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모색하기 어려웠던 거는 그 위에 살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상가 그게 여기에서 쫓겨나는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상가는 그냥 어떻게든 다시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주거를 뺏어서 호텔을 만든다는 게 될까? 왜 기존의 주거를 존중을 안 했지? 라는 의문이 조금 전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토지를 나요. 서울시가 개발하는 건 앞단에 그 복잡한 개발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어떤 과정에 유진상가는 이렇게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 흔적을 담고 있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생각 없었는데 그 고민 안 했을 때 고민 안 했다고 했는데 그 개발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땅은 공공에 따는 거 건물만 이제 준비가 된다. 상권만 가지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를 개발할 방법이 없는 거야. 네. 근데 그런 마당에 이제 누군가 투입을 해서 이런 정도의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나 그냥 털고 나올래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누군가 호텔이 유효하게 제일 잘 활용이 될 거다. 그러면 투입할 예산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유진상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삶이 이제 걸려있는 문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냥 낭만적인 프로젝트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거에 대한 접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만초촌 앞에 있는 상가도 저 주택도 그렇고 각그 유수지나 복개천 위에 지어져 있는 옛날 아파트들이 다 그래서 변화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거고 심지어는 아마 이 고가도로 내부순환도로를 고가도로로 만들 때 서울시 입장에서는 90, 90분 생각이 간절했을 거거든. 이걸 없애고 싶은데. 근데 없애지 못하고 저렇게 이상한 형식으로 잘라놓고 끝낼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바로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서에게 이 과제가 졸업서에게 자기의 작품으로 나오려면 고의 길을 벗어내는 순간 이 프로젝트를 얘기할 거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려서 뭐 설계는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복개된 호텔처럼 다시 복구하고 열어주고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하나 빠진 것 때문에 보고 갔던 것들이 여기까지 왔던 것 중에서 가장 되게 미터가 높죠. 이 항보의 구조가 하중이 타는 걸 때문에 작년들을 거치고 거기서 매다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호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얘네들을 갖다 매달 호화 부분이 더 무방하게 돼요. 너무 어려운 문제 제기를 거예요. 그게 사실 유진상가가 거의 졸업작품하면 꼭 하나는 나오는 근데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그거를 제대로 좀 문제를 확인한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또 약간 해야 문제. 근데 언급은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만들려면 내가 말하신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건물이 여기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어도 사실은 작동할 건물, 멋진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냐하면 제가 저기를 맨날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건물이 저 옆에 있는 주변의 상황들, 그 다음에 뭐 여태까지 어떤 상황, 이게 어떤 가정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저기가 그 내부순환도라고 건물이 어떻게 붙어있는 이 관계를 사실 저것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뭐 사실 길에서 보이는 약간의 제스처는 있는데 저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보일 정도의 상황은 사실은 여기서 아직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천의 상황도 그냥 아름다운 요소로 그냥 쓴 거지 이게 근데 건축적으로만으로도 사실은 약간 저는 그냥 패스천 계속 읽는 근데 모든 어떤 렌더링이라든가 설계를 할 거나 다이아그램을 그린 거라든가 그건 다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학생 때는 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런 건축물을 얘기할 때 그럼 다른 관점에서라도 내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다든지 뭔가가 조금 더 있었으면 훨씬 좋겠다 싶은데 굉장히 그냥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처럼 보여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꼭 굳이 유진상가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가치가 뭔가 하나를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보여서 저희 시작할 때 펠릭스 세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그래서 남겨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여기에 주제가 돼야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선언했는데 정작 이제 아주 굉장히 멋진 새로운 건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생각이 광화문에 있을 것 같고 근데 정작 이 동네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순차적으로라도 여기도 변하긴 할 거니까 근데 뭐 여기 다 변할 거라고 가정하고 한 거다 쓴 거라든가 근데 보면 옆에는 지금 출시도에는 이 동네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그냥 차만 지나다니고 주차장의 문제도 지금 어떻게 그럼 다른 게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했었으면 아니 지금 건물이 너무 디자인이 좋아서 그래요. 저 정도 노력할 시간이면 조금 그런 것도 좀 고민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진상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 어려운 저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어려운 프로젝트여서 할 말은 없어. 이소진 소장님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진짜 멋진 프로젝트를 생각하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으셔가지고 사실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주제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적인 거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의 완성도에 집중을 하든지 사실 한겨울에 다 하기를 기대하는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서는 초점으로 뭐 풍장 뭐 차원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한 번 딱 건물 하나를 잘 훑어내는 거에 있어서 학생한테 큰 결과물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축하를 드리고 유인상가의 어려운 문제는 건축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고맙습니다.